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의 MC 이선주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항생 프로그램 두 번째 방송인데요. 그동안 항생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미처 방송으로 접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또 항생 전략이 궁금하셨던 분들, 저희 북두칠성의 절대항생과 함께 현명한 항생 거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항생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홍콩과 중국에 대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북핵 리스크에도 개혁 기대감의 상해 지수가 0.37%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또 브릭스 회의의 화두가 다변주의로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MSCI. 중국의 편입 종목들을 2년 내 ESG 평가 신용 등급에 맞춰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거기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신용 등급이 AA+로 등급 전망이 안정적으로 밝혀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이제 전 세계 증시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눈에 띄었는데요.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3,379.58로 0.37%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또한 북한은 핵실험 도발에도 역시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3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 투자자들이 북한의 핵 위협의 영향을 평가절하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0.76% 내린 27,740.26에 마감을 했는데요. 항생 H지수도 0.91% 하락한 11,182.6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콩 증시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약간 조종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브릭스, 중국에서 이제 개최를 했는데요. 이 브릭스의 정상회의에서 내건 다변주의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서 중국은 세계화와 자유무역 수요를 내걸고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대항해 세계 질서를 다극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변주의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소련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외부 세계를 이용해 다변화한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세계 이상의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국제 현안에 대처하자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자, 중국은 사실상 미국 중심의 일방적 패권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과도기적 국제 질서를 도모하는 방편으로 다변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브릭스 국가 간 협력의 파급과 수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발전 동반자 네트워킹을 구축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자, 국가의 새로운 황금의 10년을 구현하겠다는 게 목표를 제시하면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장장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주의 경계를 겨냥한 주장이지만 또 미국의 일극 패권에 도전해서 국제 질서를 다극화하겠다는 표석을 깐 해석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더 긴밀하게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서 일체화된 대시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에서 브릭스 국가들 간의 투자 편리화, 전자 상거래 협력, 경제기술 협력과 관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투자했는데요. 자, 이 중 투자 편리화 강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현재 전체 대외 투자에서 비중이 5%에 불과한 브릭스 국가 간 상호 투자를 촉진하는 계획으로 전자상거래 협력 구상은 시범 전자인터넷 항만을 구축해 무역 데이터 자료를 공유토록 한 시스템입니다. 한편 브릭스 5개국 정상국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한 어조로 규탄을 했는데요. 자, 이날 확대 정상회의에서 통과된 샤먼 선언은 북핵 문제가 평화로운 수단과 모든 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직접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일에 맞춰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서 중국의 불쾌감이 반영됐을 것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브릭스 회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글로벌 지수 제공 업체죠. 이 최고 경영자 헨리 페르난데스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요에 발맞춰 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된 본토 중국의 A주 222개 종목이 2년 안에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 기준, 즉 ESG 평가 등급에 맞출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페르난데스는 승객을 강제 퇴거에 논란을 빚은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의 그 여론의 질타를 받고 주가가 급락한 후 CEO의 이사회 의장직 겸직까지 제동이 걸린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에 투자자들은 기업의 수익성,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점차 상장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성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는 젊은 세대들이 소셜미디어, 여행, 교육 등을 통해서 전 세계와 연결돼 있어서 ESG에 대한 충격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 이는 중국과 홍콩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는데요. 유럽이나 북미의 펀드 매니저들은 투자 배정의 도구로 ESG 등급을 널리 채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시아의 ESG 등급 평가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MSCI는 ESG 지수와 관련 투자가 연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해외에 상장된 70개 이상의 중국 본토 기업들은 이미 ESG 평가 등급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 그는 앞으로 1, 2년 내에서 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된 중국 본토 기업들이 모두 이러한 등급을 따르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또한 그는 중국 종목의 자발적 거래 중단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인데 때때로 일부 기업은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변명을 대고 주식 거래를 중단하는 등 주식 거래 중단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MSCI는 주식 거래가 50일 이상 중단된 기업에 대해서 MSCI 신흥지상 지수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과연 중국 종목의 잦은 거래 중단에 효과가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홍콩의 신용등급을 AA+, 그리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이는 홍콩의 강한 공공 및 대외 정책,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정책 틀, 높은 소득 수준, 회복력 강한 유연한 경제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피치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치는 홍콩의 대외 재정이 탄탄하고 서비스 부문의 회복으로 올해 경상흑자가 국내 총생산의 4.1%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피치는 내년 3월 말에 끝난 홍콩의 2017 회계연도 재정 흑자액은 GDP의 2%로 정부의 당초 예상치인 0.6%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택지 입찰 등에 따른 재정 수입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홍콩의 GDP 성장률도 3.4%로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역내 금리 인상으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점진적인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자, 홍콩 달러와의 약세와 관련해서도 홍콩 달러가 미 달러와의 밴드 하단인 달러당 7.85 홍콩 달러에 도달할 경우 당국의 자동 개입을 촉발하겠지만 외환 보유액이 작년 말 기준 본원 통화의 1.9배 수준이라고 환율 밴드를 방어할 재원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 홍콩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는 홍콩의 사회적 분열은 주기적인 사회적 시위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2014년 우수한혁명과 같은 대규모 소요는 촉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피치의 홍콩 신용 등급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슈들을 정리해봤는데요. 하나금융투자 김호균 차장과 연결해서 자세히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MSCI가 이제 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된 중국 본토 종목들을 2년 이내에 ESG 평가 등급에 맞춰서 이제 맞출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어제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이제 ESG 평가 등급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각각 알파벳으로 E는 환경 경영, 그리고 S는 사회 책임 경영, G는 지배 구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A주 본토 종목에 대해서 이 등급을 맞추겠다라고 이제 그 MSCI 이제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거는 최근에 뭐 유나이티드 항공 사태를 비롯해서 기업의 책임 경영, 사회 책임 경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엄격히 적용하고 또한 또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서방의 이제 불안감이 좀 작용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좀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엄격한 기준으로 뭐 강제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오히려 MSCI에서 중국 본토 종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잦은 거래 중단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MSCI는 이제 50일 이상 중단된 기업에 대해서 MSCI EM 지수에 탈락할 수 있다 경고를 이미 내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잦은 거래 중단에 있어서는 중국 기업들의 이런 기존의 관행이 많이 좀 개선될 수 있다고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자체에 대한 시장 영향은 좀 미비하고 이 MSCI EM 지수 편입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봤을 때 이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편입 비중이 갑작스럽게 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 자체에서는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국 증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국 증시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적은 비율이라도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어느 좀 안전판, 중국 증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증시에는 호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할게요.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홍콩의 신용 등급을 발표했는데요. AA 플러스 그리고 안정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피치 신용평가기관 피치에서 홍콩의 신용등급 발표를 했는데요. 뭐 결과는 이제 AA 플러스로 유지가 나왔고요.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좀 시청자분께서 좀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과 홍콩은 일국 양제로서 별도로 신용등급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홍콩에 대해서 별도로 신용등급을 이제 매기는 상황이고요. 홍콩 자체만으로 좀 봤을 때 GDP 성장률은 3.4%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고 재정도 튼튼하고 외환보유고액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AA 플러스 등급을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호재지만 이제 항생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제한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제 야간장에 전일 좀 그 개파라 부분이 있었잖아요. 북한 6차 핵실험 이후에 모든 이제 글로벌 증시가 개파라고 움직였는데 좀 더 약세를 좀 강화하다가 야간장에서는 저점 반등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로 보여지고 오늘 사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10시 45분에 발표될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표입니다. 그래서 10시 45분 개장 이후에 이제 PMI 서비스업 지표의 발표에 따라서 증시의 좀 방향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김호균 차장과 함께 전날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 10시 11분 이제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와 함께 항생거래 시작할 텐데요. 자,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항생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시고 싶은 시청자분들 잠시만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건문 대표와 함께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항생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여건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매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어제부터 첫 방송을 했죠.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과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자, 어제 첫 방송을 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어제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항생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국내 선물과 그리고 주식을 하시면서 낮 시간대에 간단하게 좀 흐름 나올 때만 진입을 할 수 있는 항생이라는 종목에 좀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첫 방을 좀 진행을 했는데 여러모로 더 제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못 들으셨던 방송을 못 보셨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항생 선물의 매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항생이란 종목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네. 오히려 그만큼 추세가 보이면은 확실하게 움직임이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선물 종목 중에서 가장 추세의 그 방향성을 잘 제시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낮 시간대에 거래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또한 국내 선물과 비교해서 증거금은 낮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세만 따라가서 간단하게 낮 시간대 한두 번 정도 거래하면서 좋은 수익 거두면은 꾸준하게 수익 마감할 수 있다고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에 동시호가 시작을 했는데요. 자,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개장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시가로는 27776으로 오늘 시초가 27776으로 잡혔고요. 초반에 매도로 좀 움직임 보일 듯 하지만은 어제 마무리 종가였던 27819 정도에서 뚫리지 못하고 저항받고 다시 한번 매도세로 나오는 걸로 확인되고요. 일단은 바로 저는 좀 진입 자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진입 자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항생 시초가 근처인 27772에서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고요. 손절효과는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는 스무틱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 27772에서 매도 대응하고요. 손절틱은 20개, 익절 자리는 마찬가지로 1차 청산은 27752로 스무틱이죠. 그리고 2차 청산은 27742로 30틱 잡으면서 2차 청산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청산까지 지금 노려보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일장 마감 시황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네. 277 항생 7위에서 매도로 대응하고요. 손절틱 20틱이고 1차 청산 자리는 27752고요. 2차 청산 자리는 27742로 보면서 일단 오늘 첫 진입 자리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27810이었죠. 27810에서 시가 잡히면서 위아래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은 오른쪽 밑에 하단에 있는 이제 분봉을 보시면은 어제장 움직임입니다. 네. 어제장 움직임인데 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오후 시간대 굉장히 하락세로 나온 걸로 보이고, 그리고 오전장의 저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추세가 아무래도 어제 미장 휴장이었기 때문에 항생에서 좀 오전장과 오후장에서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네. 추세 흐름이 좀 나왔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오후장 리딩에서 매도로 대응하면서 약 70틱 정도 수익을 거뒀습니다. 네.
네, 70틱이면 꽤 많은 수익을 거둔 거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초반에 좀 매도 추세로 나오다가 반등 맞는 구간에서 20틱 정도 내주면서 네. 총 플러스 55틱 정도 오후장에서 수익을 거뒀고요. 오전장에서는 좀 흔들리는 구간이어서 어제 방송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마이너스 한 10틱 정도 손실 보는데 최종적으로 누적으로는 수익으로 전환하면서 마감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전일 거래 사항에 대해서 좀 차트로 자세히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전일 거래 사항은 일단은 이제 제가 나스닥이 아니라 홍콩 항생시장은 그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지었고요. 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제가 이제 나스닥을 거래를 했습니다. 나스닥 거래했는데 나스닥이 어제 미당 휴장이어서 움직임이 굉장히 더뎌서 오히려 추세가 안 나왔다라고 보기에도 무관하지만은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매수 추세가 나오다가 위에 저항대 5972.10, 5972.50 정도에서 지금 계속 한번 저항받고 떨어지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올 때 매도로 바로 진입하면서 밑에 흰색 라인선은 제가 그어놓은 저항대입니다. 실질적으로 리딩하면서 그어놓은 저항대인데 정확하게 2차 청산까지 오면서 저항대까지 오면서 청산하면서 나스닥에서 빠져나온 어제 저녁 거래의 리딩 복귀입니다. 네. 네, 나스닥 시장까지도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현재 상황은 또 어떤지 잠깐 살펴볼까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상황이 중요하죠. 네. 오늘 상황을 중요한데 지금 매도 추세가 나오면서 저는 이제 시초가 근처 277 일단은 항생은요, 시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초가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시초가는 27776으로 보이고요. 제가 그어드릴게요. 27776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시초가 뚫리면서 강하게 매도로 지금 움직임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좀 반등받는 움직임, 시초가에서 반등받는 움직임, 27776에서 76까지 올라오기 전에서 한번 부딪힌 구간, 7위 구간이죠. 27772에서 매도로 일단 대응하도록 하고요. 시초가에서 저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전에서 지지받고 하방세로 나오는 움직임 기대해보고요. 1차 청산은 지금 5위 구간 있죠. 277 5위로 20틱 정도로 보고, 네. 2차 청산은 지금의 오늘의 저점을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오면은 4위까지 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2차 청산까지 잡아놨습니다. 네. 하방세로 보시면서 2차 청산까지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자, 하방으로 보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생을 지금 현재 하방으로 보는 이유는 시초가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초반은 시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76에서 일단은 매수세로 양봉으로 좀 나오면서 올라오는 움직임 보였지만은 어제 최고점, 어제 전고점이죠. 어제 고점 이제 뚫지 못하고 바로 시초가 다시 한번 뚫리면서 지금 7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조정받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76 라인대를 다시 못 뚫고 조정을 받고 있는 현재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72에서 시초가 76인데 76 전에 7위 호가에서 지지를 받고 하방세로 나온 게 가장 현재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7위에서 지금 진입가에서 체결을 하고 진입가 7위를 체결을 하고 반등받아 시초가 뚫리면서 20틱 저희 9위까지 손절호가까지 올라오면은 다시 또 관망세 가지면서 다시 진입자리 잡아야 되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항생 거래 계속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게 변동성이 빠른 날도 있지만 좀 이렇게 보통 느린 그런 시간대도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항생은 시작하고 나서 시초가 잡히고 나서 11시 반 전까지 가장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시 반 전에 무조건 승부를 좀 추세가 나오면 좀 따라 들어가는 거를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조건 추세가 나온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조정을 받는 구간,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277, 7위에서 시초가 대응했는데 바로 일단은 오늘 첫 진입 반등받으면서 9위 라인까지 올라오면서 리스크 네. 관리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진입자리 나오면은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입자리 이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27,792에 리스크 관리가 들어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평선 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거 없나요?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은요, 11시 반 이후에는, 11시 반 이전에는 워낙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보시려면은 그래도 최소한 22평 이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2평이나 62평 정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후장에서는 그래도 22평과 62평, 그리고 짧게는 52평까지 참고를 하면서, 매수 진입, 매수 세력이 물리는 수요 구간이나 매도 세력이 물리는 공급, 구간에서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은 매매 전략이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항생 시초가를 계속 뚫리면서,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지금 시초가 계속 뚫리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오전장에서 좀 빛을, 보지 못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한번, 지금 두 번 거의 뭐 시초가에 저항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저항대를 뚫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더 관망세를 가지면서 좀 신중하게 진입자리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사이에 문자를 그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4621님께서 항생선물은 어떤 차트를 봐야 하는지 따로 보시는 이평선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내 선물과 아시아 증시 참고하려고 이제 국내 선물도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나 S&P, 글로벌 증시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웬만하면은 글로벌 증시들이 특이한 이벤트가 있지 않은 이상,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일장에서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오늘 항생 시작하기 전에 국내 선물장에서 국내 선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참고를 하되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생 자체 종목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생 종목이 오늘 시초가를 기준으로 어디서 저항을 받고 어디서 조정을 받고 어디서 지지를 받은지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오전장에서는 사실 이동평균선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요. 62평 정도로 참고를 보시면 좋고, 그리고 오후장에서 가격이 좀 다 나오고 나서 오후장에서 22평과 62평, 그리고 뭐 길게는 120평선까지 참고하면서 수요 세력과 공급 세력의 평균가를 보면서 매매에 도움을 받으면서 거래를 하시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잠깐 보면 차트가 약간 상승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일단은요. 지금 시초가가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27776에서 계속 물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순식간에 양봉으로 나오면서 저희 손절효과 건드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전고점에서 다시 한번 하방세로 나오는데 다시 한번 또 떨어지면서 시초가에서 물리는 거로 보입니다. 27776에서 현재 물려 있고요. 네. 이 사이 차트 보시면 27776에서 물려 있죠. 네네. 76에서 물려 있는데 일단은 좀 관망세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서 좀 강하게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흐름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상해 종합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07% 하락한 3,377.2포인트로 20포인트로 지금 했는데요. 자, 항생도 보면은 항생지수가 소폭 상승으로 또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0.21% 상승한 27,797.44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항생은요, 지금 저희 저항대가 지금 27793 정도로 보이는데, 네. 시초가 76과 27793 정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7793에 저항대 그어놓고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27,793의 저항대 그려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하방세로 다시 한번 나오고, 저희 아쉽게도 첫 진입자리 리스크 관리 호가까지만 내주고 방향성 나오는 듯 하는데요. 지금 바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좀 강하게 확실하게 흐름 나올 때 그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매수 자리는 얼마로 보시나요? 매수 자리는 글쎄요. 매수 자리는 이제 일단 지금 현재 매도 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매수 자리는 일단은 아무래도 276 한 50 정도나 아니면은 276 82 정도에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48 라인 거의 지금 오늘의 저점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움직임 보이고요. 네. 다시 한번 진입 자리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입 자리 잡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강하게 지금 매도 추세로 지금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는 움직임으로 확인되고요. 지금 진입 자리를 지금 48 정도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반등을 지금 좀 더 받아서, 27745에서 매도로 대응하고 손절효과는 스무틱으로 주고, 마찬가지로 1차 청산 자리는 27725로 1차 청산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대응 잡았고요. 45 잡았고, 손절 틱은 스무틱, 그리고 익절 자리는 27725로 잡고요. 2차 청산 자리는 제가 추후에 제가 움직임 보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7,725 1차 청산 자리 잡으셨고요. 2차 청산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네요. 어제와 네.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안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 움직임이 나오면서 리스크 관리 효과까지 다시 한번 또 올라왔네요. 오늘 장 자체가 위아래로 좀 많이 흔드는 장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번째 진입 자리 역시 좀 내주면서 좀 아쉽게 리스크 관리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진입 자리 보면서 좀 강하게 흐름 나오는 구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네.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네. 빠르지만은 그래도 지지와 저항 때 잘 구별하면서 항생이란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확실히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것도 자리가 아닌 자리도 빠져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자리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를 지금 27765에다가 그어놨는데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안 하면은 현재 거의 27792까지 올라가면서 30틱 이상 네. 리스크 관리 효과에서 30틱 이상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반대로 수익 청산할 수 있는 구간은 2차 청산까지 홀딩하면서 수익 꾸준히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일단 변동성이 심하네요. 굉장히 위아래로 흔들고요. 5분봉 보시면은 꼬리도 캔들의 꼬리도 굉장히 길게 만들면서 움직임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네. 이거 완전히 27792에서 저항대 잡고 부딪히면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진입자에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관망대 가지고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자 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485님께서 홍콩 황생은 매수 매도 거래량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수 매도 거래량이요? 네. 일단은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시간은 현재 시간이에요.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반대까지 거래량이 가장 많고요. 네. 오후장에서는 아무래도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항생이 진행되는데, 오후장에서는 흐름이 거래량이 동반되는 시간은 거의 좀 랜덤하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전장에서는 10시 15분부터 11시 반까지 거래량이 계속 꾸준하게 나온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세력이나 매도 세력이나 거래량을 동반하는 시간대 내에서 저항대를 그어놓고 그 저항대를 돌파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돌파하면은 매수 세력이나 매도 세력이 일단 우세하다라고 생각하고 눌리는 자리, 지지 라인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같은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를 한번 첫 번째 진입 자리에서 27776에서 매도로 7위에서 매도를 했었죠. 순식간에 양봉 나오면서 아쉽게도 93 라인까지 올라오면서 리스크 관리 딱 건들고 매도 추세로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나왔다가 청산을 못했고요. 두 번째 자리는 27745에서 매도로 다시 한번 눌러주는 자리에서 매도를 대응했지만 역시나 강하게 저항받으면서 이전에 저항받았던 27792까지 저항받으면서 올라오는 움직임으로 확인됩니다. 일단은 현재 두 번 리스크 관리를 했지만은 이전에 이전에 리딩했던 자료들을 참고를 하면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대응 자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27748까지 현재 27748에서 다시 한번 물려있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매도 추세이긴 해요. 오늘 흐름이 매도 추세이긴 한데 오늘 항생 흐름이 매도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을 좀 많이 받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네. 시초가가 27776으로 잡혔지만은 오늘 계속 움직임 보니까 27793이나 92 정도에서 꾸준하게 저항을 받은 거죠. 네. 지지와 저항 라인을 받고 그 다음에 하방세로 계속 나오고 있는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좀 반등 움직이 나오면 매도로 저는 대응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 매도 흐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본인만의 매도와 매수 흐름을 보는 빨리 캐치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역시나 일단은 누가 봐도 움직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움직임은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매도 추세가 나오는 그런 움직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진입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기다리면서 추세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입 자리를 잡으면서 저항 눌리는 저항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금 만약에 반등 좀 받으면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두 번 리스크 관리를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두 번 리스크 관리를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진입할 구간은 좀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더 이상 조정받는 구간에 흔들리지 말고요. 반등받을 걸 예상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하게 또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반등받았죠. 네. 저는 277.72에서요. 다시 한번 매도로 대응하고 이번에는 손절호가 26개로 주면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277.72에서 매도로 대응하고요. 네. 익절호가는 277 한 30틱 정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4위까지 보겠습니다. 네. 자, 27,772 매도 대응하셔서 26대까지 보고 계시고요. 2차는 27,730에서 42까지로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라는 게 이 손절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리스크 관리라는 게 이제 포지션을 빠져나오고 청산하는 거고 앞으로의 더 이상 손실 금액을 발생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1차 평사는 2774인데요. 지금 순식간에 저희 아쉽게도 7위 라인 때 체결이 안 되고 좀 하방세로 나온 걸로 보이고요. 네. 이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을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진입하는 포지션 취소하고 다시 한번 진입 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7,742 1차 청산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포지션 취소했고요. 지금 오늘의 저점에서 지금 부딪히는 구간으로 확인되는데 아쉽네요. 방금 7위 라인을 제가 조금 더 빨리 잡았으면 체결이 됐을 텐데 체결이 안 되고 지금 2차 청산까지 꾸준하게 내려오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네. 방금 전에 리딩했던 진입 자리는 취소를 하고 다시 한번 진입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하게 매도 추세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밑에 있는 저항대도 뚫리면서 현재 최저점 27713까지 뚫렸기 때문에 조정받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27725나 30 정도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볼게요. 바로 움직이 나오면 진입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7,713에서 저항선이 뚫다가 지금 27,725에서 30 사이에 매도 추세 또 잡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계속 상황이 지금 변하고 있죠? 네. 계속 지금 현재 상황이 변하고 있고요. 저항대 뚫었지만은 강하게 매도 세력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반등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7745에서요. 27745에서 매도로 항상 27745에서 매도로 대응하고요. 손절호가는 마찬가지로 27745니까 20틱이면 6호죠. 22틱으로 잡고 현재 포지션 그대로 홀딩 해보겠습니다. 네. 이전에 만약에 조정받고 4호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현재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취소하면서 다시 한번 진입자리 잡도록 하고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항생이라는 종목이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상에서 현장 생방송으로 좀 급하게 대응하는 면도 있지만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추세를 확인하면서 빠르게 대응하면서 아무래도 길게 홀딩하면서 데이 트레이딩보다는 좀 스캘핑으로 좀 짧게 청산하면서 리스크 관리 효과는 과감하게 내주고요. 수익 청산하는 구간은 꾸준하게 소신대로 청산하면서 꾸준하게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단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번 정도 리스크 관리 들어갔지만은 한 번 더 진입 자리 잡으면서 좀 좋은 수익권에서 청산 자리 최대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문자가 왔는데요. 5021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홍콩 항생은 글로벌 지표나 이슈에 영향을 안 받는지요? 홍콩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는 일단은 글로벌 지표는 영향이 없죠. 영향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지표 관련해서도 영향을 별로 안 받는데 그래도 참고는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큰 지표 있잖아요. 네. 낮 시간대에 발표되는 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참고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10시 45분에 지금 오늘 지표 있죠. 그렇죠? 네. 오늘 10시 45분에 지표 있는데 차이신 PMI 네, 지표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변동성은 많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표 발표 시간대에서는 좀 매매를 좀 멈추면서 좀 관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변동성이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이 들면은 아무래도 뭐 괜찮게 흐름이 나오면은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잠시 매매를 중단하고 살펴보고 바로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10시 45분에 또 차이신 PMI 지수 여러 가지 이렇게 지표가 발표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27745에서 제가 진입 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27745도 마찬가지로 취소하고요. 취소하고 다시 한번 움직임 보면서 진입 자리 나오면은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미 매도 추세 나와버렸기 때문에 저희 리스크 관리 효과만 건드리고 지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보면서 조정을 많이 받는 오늘의 시장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진입 자리를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금 조금씩 아까보다는 좀 느린 속도로 변동폭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11시 전에 좀 흐름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네. 11시 반에 다시 한번 또 흐름이 나오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11시 전에 다시 한번 진입자리를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센티비에서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데 무료 방송에서 11시 이후에 방송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리딩은 계속 되니까요. 진입자리 좀 잡아드리려 하고 그리고 저녁장까지 리딩을 하기 때문에 무료 방송으로 좀 리딩을 좀 들으실 분들 그리고 국내 선물 주식 같이 하시면서 상생이랑 종목과 그리고 해외 선물과 관련돼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리딩하는 거 참고하시면서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 방송이니까 뭐 부담 없이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반등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현재 27730 라인대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는데요. 네. 이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진입 자리를 한 번 좀 더 잡아드리려고 지금 합니다. 아무래도 두 번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볼게요. 예, 네. 조금만 더 보고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현재 27726, 30에서 물리는 구간이 보이는데, 일단 지금은 현재 물려있는 상태로 보이죠. 그렇죠? 전고점에 부딪히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계속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항생이 오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좀 감안하면서 리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그렇죠? 네. 자, 보자. 자, 27735에서 바로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손절효과는 26개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속보가 또 나왔는데요. 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52.7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발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현재 항생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생 리딩에서는 그렇게 변동성이 있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제가 청산 자리를 못 잡아드렸는데 27735에서 진입하고요. 청산 자리는 27715로 잡고요. 2차 청산 자리는 27795로 잡고 현재 포지션 그대로 홀딩 해보겠습니다. 손절 효과는 26개입니다. 네, 이제 또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 오후장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후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오전장에서 최대한 리스크 관리한 호가 내에서 최대한 수익 청산을 좀 하는 게 목표고요. 네. 네, 오후장에서는 어제 매도 추세로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서 글쎄요 흐름이 좀 나온다면은 추세가 나오면은 그때 지지와 저항대 구별하면서 라인선 저항대 라인 그으면서 꾸준하게 오늘 센TV 무료 방송에서 좀 보여드릴 직접적으로 좀 무료 방송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무료 방송 공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이따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테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장 상황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전체적으로 현재 매도 추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시초가를 계속 뚫리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위에 있는 93과 92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매도 추세가 계속 나오는 걸로 확인됩니다. 네. 현재 종목 포지션 되어 있는 구간에서 27735에서 매도로 항생 대응했고요. 근데 포지션에서 다시 한번 매도 추세 밀어주면서 지금 5분봉 보시면 양봉으로 5위평 구간 걸리고 있는데
최대한 버티면서 지금 조정받는 구간 버티면서 매도 추세로 강하게 나오는 구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수고해주신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와도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매매 감사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매매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북두칠성의 절대 항생은요, 매일 오전 10시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가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북두칠성의 항생 매매 비법 더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이제 방송이 끝나고 무료 방송이 공개가 되거든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홈페이지 내에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북두칠성의 무료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